우리 모닝와이드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무엇을 먼저 확인을 하십니까? 저는 기상정보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저와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산을 챙겨야 할지, 오늘은 또 어떤 옷을 입어야 할지 이렇게 우리 삶과 날씨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특히나 올여름은 많이 더울 것이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 그래서 올여름의 날씨는 어떤지 또 기상에 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청주기상지청 관측 예보과 방재팀의 김진석 사무관께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흔히들 기상청이라고 하면 날씨를 예보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외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기상청의 업무를 일기예보만으로 생각하는 것은 수면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부만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기상청은 관측과 예보라는 튼튼한 뿌리에 기반을 두고 지진 화산, 기후변화, 기상기후 산업, 수문기상 그리고 국제협력까지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기후 분야는 농수축산업, 환경, 국방, 보건, 스포츠, 관광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하고 있는데요. 국제사회에 기상기술을 지원하고 세계 각국과 끊임없이 교류하고 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뿐 아니라 지구촌의 기상재해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 경쟁력을 만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인 일, 이것이 국가 기상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반 예보뿐만 아니라 국가 협력까지 정말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은 이제 어떻게 이렇게 기상 예보가 전달될까 이런 과정들을 궁금해하실 텐데 보통 예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상예보는 첫 번째로 하늘, 땅, 바다 그리고 우주에서 대기, 해양과 상태를 입체적으로 관측하는 관측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관측된 국내의 데이터를 국제기상통신망을 통해서 수집, 처리, 분배를 하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수집된 광대한 데이터를 슈퍼컴퓨터를 활용해서 자료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 처리해서 수치 예측 자료를 생산하게 됩니다. 네 번째는 국내외에서 수집된 관측 자료와 현재 기상 상태, 수치 예측 자료의 결과를 예보관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더해서 최종적으로 일기예보를 생산하게 되고요. 이렇게 생산된 일기예보는 방송, 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보가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좀 느껴지는데 근데 올여름은 예년보다 더위가 좀 빨리 시작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이달 초 6월 7일과 8일부터는 영동군과 단양군을 시작으로 충북 6개 시군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표되었습니다. 네. 예. 작년엔 7월 4일에 첫 폭염주의가 발표됐던 거 비교를 하면 올해 더위가 좀 일찍 시작됐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6월 상순의 충북 지역 평균 기온이 23.3도로서 평년값인 20.4도보다 약 2.9도 정도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또한 평년에 비해서 2.7도 정도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더울 때 습도가 높으면 실제 온도보다 더위를 더 느끼게 되는데요. 대체로 습도가 50% 이상이면 체감 온도가 높아지게 되고 네. 습도가 10% 높아지게 되면 체감 온도는 약 1도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기온이 낮더라도 습도가 높으면은 네. 체감 온도는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기온이 33도 이상이라도 습도가 낮은 경우에는 체감 온도는 또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최근에 그 맑은 날씨가 지속되고 따뜻한 남서풍이 불어서 습도가 높아지고 맑은 날씨에 낮 최고온이 더욱 올라가면서 기온이 높아진 특성이 있었고요. 또 이런 날씨에 그 마스크를 쓰게 되면 실제 온도보다 더 덥다고 이렇게 느껴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습도의 영향으로 기온이 더 높아지는 성향이 있네요. 네. 근데 저희가 해마다 점점 더워지고 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렇게 지구의 기온이 올라가는 게 그 지구 온난화와 영향이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예, 지구 온난화는 여러 분야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폭염 또한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물 부족, 폭염 피해, 홍수 등의 다양한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요. 충북 지역은 최근 그 10년의 여름철 평균 기온이 24.2도로서 30년의 평년값보다 한 약 1도 정도 높았습니다. 특히 그 청주시 등 도시를 중심으로 도시화에 따른 열섬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고요. 도시 그 콘크리트라든가 아스팔트 포장열 등이 그 태양열을 많이 흡수하게 되고
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열기라든가 매연, 에어컨, 방열 등이 그 주변 지역보다 기온을 더 높게 하는 그 특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올해 그 여름철 기상 전망에서 폭염 일수는 약 한 20에서 25일 정도, 열대야 일수는 8에서 한 13일 정도 평년보다 그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무더위에 의한 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열대야는 아직 시작이 안 됐죠? 예, 아직 시작은 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네. 우리 충북 지역은 내륙 지방의 특성상 네. 열대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열대야가 이제 있으면 또 밤잠을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앞서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뭐 이 폭염주의보다 폭염경보다 해서 주의보나 경보라는 얘기를 좀 우리 기상 정보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 여름철에 또 살펴보게 되는 것이 특보라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덧붙여서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에 그 폭염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올해 기상청에서는 기온과 습도를 반영한 체감 온도를 처음으로 도입을 해서 폭염특보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요. 네. 즉 그 일 최고 체감 온도 기준으로 33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폭염주의보를 발표하게 되고 네. 체감 온도가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폭염경보를 발표하게 됩니다. 예, 변경된 기준은 그동안의 그 최고 기온이 폭염특보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그 영향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 점을 개선한 부분이 있고요. 네. 이러한 폭염 그 특보 개선 사항은 올해 시범 운영을 거쳐서 내년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이 체감하는 그 폭염을 고려해서 위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고 온열 질환 사망 위험 감지를 증가해서 폭염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폭염 영향 예보를 통해서 보건, 사회, 축산업, 농업 등 6개 분야별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4단계의 그 위험 수준별로 맞춤형 폭염 영향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의 날씨 누리 그 홈페이지라든가 기상 예보 정보를 참고하셔서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 여름철에 또 중요한 게 그 호우인데요. 네. 호우요. 예, 호우. 그렇습니다. 호우특보가 있습니다. 호우주의보는 그 3시간의 그 강수량이 한 6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수량이 110mm 이상 예상될 것으로 예상이 될 때 폭염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mm 이상 예상되거나 12시간 강우량이 한 180mm 이상 예상될 때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폭염특보는 올해부터는 좀 시범적으로 체감 온도를 반영한 폭염특보가 발효된다는 점을 알아봤는데요. 근데 이제 폭염특보, 폭염경보 이런 재난 문자가 날라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할까요? 예, 우선 그 폭염특보가 발표하게 되면 가능한 그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물을 섭취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폭염에 취약한 그 계층들은 건강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건설 현장 등의 그 실외 작업장에서도 폭염 안전 수칙을 적극 항상 준수하고 취약 시간에는 휴식을 취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그 호우특보가 발표하게 되면 하천 주변의 낮은 저지대 등의 그 침수나 산사태 지역, 계곡, 합류 지점 등의 위협 지역에 계신 분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되겠고요. 네. 무엇보다도 그 기상 정보와 재난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 날씨라는 게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이 재난 문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름철 하면은 무더위도 생각나지만 또 장마철도 떠오르거든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마철과 장마의 개념이 좀 다른 거라는데 맞습니까? 네. 장마는 그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으로부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북쪽의 상대적으로 찬 공기 사이에서 형성된 정체 전선을 말합니다. 네. 예. 초여름에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점차 강화되면서 정체 전선이 강화되고 긴 시간 동안 비가 오는 그 현상으로 이를 형성하는 두 기단의 세력이 비슷하여 우리나라의 비교적 오랜 기간 정체에 많은 비를 내리게 되는데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덮게 되고 장마 전선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장마는 사실상 종료하게 됩니다. 즉 그 장마철은 6월에서 7월 중에 장맛비가 자주 내리는 시기를 말하게 되는데요. 네. 충북 지방의 경우 6월 24일부터 25일이 평년 그 장마 시작 기간이었고 네. 네. 7월 24일부터 7월 25일이 장마 종료 기간이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한 32일 정도 되겠고요. 네. 평균 강수량은 약 367mm 정도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10일부터 제주에서는 장마철이 시작이 됐다고 했는데 네. 비가 계속 오진 않았거든요. 그렇게 요즘 이렇게 장마철은 예년에 비해서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예, 일단 장마철이라 해서 비가 계속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 장마철에는 한반도 남쪽 본바다에 위치한 북태평양 고기압의 팽창과 수축을 반박하게 되고 우리나라의 북상한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을 때 비가 자주 내리게 되고요.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시 수축하여 정체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비가 내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마철이라도 비가 내리다가 그치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우리가 유의할 것은 우리나라의 비 내린 양상이 점차 과거 같은 장마로 좀 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상청에서는 2009년부터 장마의 시작과 끝났다는 예보를 하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장마철에 내리는 비는 전형적인 장마라고 보기보다는 기후변화에 의한 국지성 호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나기 형태로 내리는 경우가 많고요. 같은 지역이라도 비가 내린 지역과 내리지 않는 지역의 강수량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최근의 장마철 기간에는 강수량은 좀 줄어들고 국제적인 집중호우의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이에 따라서 장마의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이제 최근에 보니까 또 궁금한 것이 비 내리는 기간이 상당히 좀 짧아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최근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집중호우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게 패턴으로 고정화되는 추세가 있습니다. 1994년 이후 여름철 강수량이 이전에 비해서 8.3% 정도 증가하고 있고 특히 장마 종료 이후 강수량이 28.6% 증가해서 장마가 종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집중호우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고요. 특히 장마철 기간이 지난 이후에 네. 무더위와 함께 저기압이 동반돼서 좁은 구역에서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충북 지역의 경우에는 지난 2017년에 폭우로 인한 피해가 가장 커서 여름철이 되면 걱정이 많은데요. 네. 올해는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7년 7월 16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청주 지방에 하루 세고 290mm의 많은 비가 쏟아져서 침수 피해와 사상자가 발생했는데요. 올 여름철 기상 전망에서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은 네.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좁은 구역에서 많은 비가 내리는 빈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7월 중순까지는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적은 경향을 보이겠으나 6월 하순부터는 비가 내린 날이 다소 많아지겠습니다. 7월 하순에서 8월까지는 태풍의 영향과 대기 불안정에 의해서 국제적으로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릴 때가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제 비에 대한 조심 그리고 이제 무더위에 대한 어떤 조심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름에 또 날씨의 변화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주목해서 좀 챙겨두면 좋을 만한 것들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충북 지역의 여름철 주요 기상 현상으로는 아무래도 폭염이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국제적인 집정후 또한 네. 태풍 등이 있습니다. 예. 최근 10년간 여름철 평균 기온을 보면 과거 30년의 평균값보다 약 한 1도 정도 높아진 추세에 있고 강수량은 조금 비슷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 충북 지역의 폭염 일수와 열대 일수가 증가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폭염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장마철 이후에 국지적으로 내리는 강수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장마 이후에도 집중해 대비를 각별히 하셔야 되겠고요. 네. 올 여름철 태풍은 평년과 비슷하게 한 2개에서 3개 정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충북 지방은 내륙 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태풍의 피해는 조금 적은 편에 속하지만은 한반도를 관통할 때는 우리 지역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태풍 정보에도 귀를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끝으로 사무관님 시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올 여름에는 작년보다 폭염과 열대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고 있어서 체감한 더위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폭염특보가 발표되면 최대한 야외 활동을 조금 자제하시고 물을 많이 섭취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게 되고요. 또한 장마 이후에도 나타난 국제적인 집중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서 올여름철 위험기상인 폭염, 집중호우,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네, 잘 대비해서 피해 없는 여름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오늘 청주기상지청의 관측 예보과 방재팀의 김진석 사무관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